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들어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집 근처는 어제도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드나들면서 화단이 망가지고 여러 시설이 부서지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데요. 조두순이 거주지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30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골목길을 빼곡히 채우고 일제히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새 유튜버들에 대한 주민 신고가 이어졌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오늘부터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 1, 2차 유행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 2차와는 다르게 감염군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1차 유행은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주된 이유였고 2차 유행은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은 확진자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방역당국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신규 신용대출 제한 조치에 들어간 은행권이 대출을 추가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놀란 정부와 감독당국이 대출 총량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주문했기 때문인데요.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군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춥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가 자칫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살펴봅니다. 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최대 4,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개편합니다. 할인 혜택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구에 돌아가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보건복지부 등의 복지 할인 대상자 정보를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할인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정부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같이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다른 할인 제도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의원 총회를 목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노래방, 편의점 같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정의당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더라도 적용은 모든 사업장에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개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유예 문제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연합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집값 상승세가 최근에는 지방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첫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로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는데요.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2지역 중에서 서울은 한 곳도 없었고 수도권에 있는 김포와 파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7곳 모두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에 지친 임대차 수요가 주택을 구매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방에서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